2021년 8월 5일 두 번째 녹음. 여기는 태교한 대소원 초등학교 마당 운동장이다. 해가 높이 뛰어 올라 날기 위해서는 한껏 움츠려야겠고, 주식이 곤두박질 쳐서 내리꽂혀야만 그만큼 올라올 수 기회를 크겠고, 거리 목표한 것을 쓰는 데 있어서 정확하고 힘있게 하니까요. 집중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듯이, 풀고 움츠리고 무겁해져야 되고, 심지어 우울해지고 슬퍼해야 그 반대급부의 희열, 희망, 즐거움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적정선을 찾을 수 있겠지. 이게 사람의 심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주식의 그래프는 2분의 1로 움직이잖아. 너무 많이 떨어지면 떨어진 거에 반만큼 올라오게 되고, 물론 쭉 빠질 때와 쭉 올라갈 때도 있긴 하지만, 크게 길게 보고 하면 오른 만큼 반 정도 내려갔다 다시 반등할 수 있고, 다시 내렸다 다시 반등할 수 있고. 우리가 방향성을 주로 얘기하듯이, 사실 나 또한 그런 면이 있고, 누구나 그런 면이 있다 이거야. 잘나 보이고 싶고, 비교했을 때 우위에 서고 싶고, 남들보다 떳떳하고 싶고, 당당하고 싶고, 자신감 넘치고 싶고, 이런 비교를 하는 순간은 끝도 없이 자기를 채찍질하거나 자기를 못 살게 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비교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일단 비교를 하지 마. 그냥 눕고 피곤하면 눈을 감고 자면 자도, 일상이 자고 일어남의 반복이고, 배고프면 먹고, 이걸 그냥 온전히 보라는 거고, 다른 거 없잖아. 하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안 해.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그냥 그 일상이고 삶이야. 현재라는 거지. 현재. 미래도 보지 말고 과거도 볼 필요가 없어. 그냥 지금 온전히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씩 보라고. 일단 몸 상태가 어떤지, 폐활량, 그러니까 숨쉬기는 편안한지, 머리는 맑은지, 발의 근력이나 달리기가 가능한지, 이런저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지. 일단 몸이 회복돼야 돼. 그 다음에 뭔가를 세우거나 뭔가를 하거나, 하지 않아도 살아가려면 건강해야지. 몸이든 정신이든 모든 게. 누워서 욕창이 생길 만큼 누워있는다, 뒹굴거린다. 그 기간이 얼마만큼 주어져야만이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압박이 될 거야, 아마. 분명히. 시간이 갈수록 회귀에 대한 본능과 편안함을 쫓는 이 몸이 계속 부딪히겠지. 뭔가 시도를 하거나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다시 해보고 시도해보고 뭔가를 하나씩 하나씩. 아이가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위한 노력을 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부정적인 면들은 지워 긍정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지. 이래서 안 좋아가 아니라 이러한 면이 있어. 그래도 이런 면이 있어서 이게 좋아.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보강을 해야 돼. 지금처럼 자아가 흔들리기 쉽다면 그 자아가 튼튼하고 굳세고 때론 친구처럼 때론 스승처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잖아. 날아가는 새를 보면 멋있잖아. 근데 언젠가 나무에 앉아. 내가 본 건 날아가는 순간에 대한 선망이지만 새는 하늘에 떠 있을 수만은 없어. 그러니까 앉았다가 다시 날아올라야 된다는 거고, 그걸 어디를 볼 거냐 이거야. 나는 순간, 나무에 앉아 있는 순간, 나무에서 뛰어오르는 순간, 나무에 가서 앉는 순간, 모든 게 같다. 비교하지 마라. 나무에 있어서 하늘에 떠 있는 새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하늘에 떠 있으면서 나무에 앉아 쉬는 새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이거야. 나 또한 하늘로 날아올 수 있는 거고, 하늘에 떠 있다면 충분히 더 멀리 날아갔다가 그만큼 내려와 쉬어야 되겠지. 이렇게 여기자 이거지. 어찌 모든 게 다 원하는 대로 되겠나. 하나씩 하나씩 세상의 짜무침과 행정적인 부분들, 백신의 어떤 대응, 뭐 부동산 정책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 참,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지 않아? 물론 절충안이라고 냈지만 과연 냈을까라는 시각은 빼더라도 어처구니가 없잖아. 이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네 어떤 집단지성의 결과물들이잖아. 뭔가는 잘 됐을 수 있고 뭔가는 안 될 수 있고 그런 중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어설프냐라는 거야. 차의 품질로 본다면 테슬라가 차냐고. 어설프지. 어떤 프로그래밍, 그 자율주행이라는 것, 어떤 그런 기술력으로 기존의 어떤 차체, 차 재질, 어떤 이런 모든 걸 엎어 써버렸잖아. 투자가 그만큼 들어가고 어처구니 없고 어설프기 때문에 엎어버리고 다시 할 수 있거나 엎어버릴 수 있다라는 기회가 열린다는 게 참으로 다행이라는 거지. 어느 하나가 정해져서 승승장구해가지고 끝까지 간다고 생각해봐. 저 태양을 향해 끝까지 갈겠지. 달리려고 할 거고.
근데 그 방법은 무지하게 많다. 직접 갈 수도 있고,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고, 기술을 연구할 수도 있고, 우주 왕복선을 띄울 수도 있고, 태양의 목표를 추구하는 관점, 측면에서 볼 때, 그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참 많지. 속도, 어떤 에너지, 연료, 그리고 재질. 그러니까 그걸 지향하는 거잖아. 이 지구가 오염되고 파괴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을 보면 날고 싶잖아. 날고 싶으면 나가보고 싶지 않아, 우주로. 이런 어떤 기본적인 마음의 흐름, 하는 방향, 이제 좀 할 수 있지 않아? 라는 어떤 추구, 이런 방향으로 열렸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냥 바램, 본능적인 바램이 결국은 방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자율주행은 그냥 그 중에 하나의 예지. 굳이 우리가 손에 들고 우리가 직접 다 해야 되냐고. 이제 말로 살아도 되고, 뇌파나 눈빛이나 이런 신호를 손의 움직임이나 손가락으로 지시하거나 뇌파 쪽으로 하겠지. 생각이 가장 빠르다고 볼 테니 중간 과정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소통 체계가 바뀌어 나간다라는 거잖아. 이유는 단 하나야. 직접 하던 게 너무 힘들었던 거나, 아니면 이젠 그러지 않아도 충분한 노하우들이 쌓인 거지. 개발판이 됐어. 그냥 주변을 보면 짜맞춰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야. 그게 AI라는 이름이고, 그쪽으로 가고 있어. 그런 입장에서 이제 나를 본다면, 월급 500이야. 그럼 어디에 가서 이 정도를 받을 거냐, 이런 대우를 받을 거냐, 이런 어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건들 수 없거나, 아니면 이 직장이 갖고 있는 이 울타리를 다른 곳에서 세우려고 하면 얼마만큼의 또 노력이 들어가겠어. 그만한 가치 있는 일이 뭘까. 근데 사실은 녀석이 계속 건들리는 게 무료하고 따분하고 여기에 대한 사명감을 잃어버렸잖아. 없애버렸지. 그러니까 그 씨앗은 살아있긴 하지만 굳이라는 생각으로 강하게 덮어버렸잖아. 삶의 방향이 태양을 향해 나아가는 것밖에 없겠냐고. 그냥 안 먹어? 먹을 거 아니야. 그냥 고기를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먹겠지. 근데 지금 열린 건 고기를 가축으로 키워서 생산하기엔 질병 문제가 가장 커. 직접적이고 치명적이지. 자, 그리고 또 가축의 어떤 그 생태가 물과 옥수수와 사료, 그뿐만 아니라 배설물, 가스, 이런 것들이 기후를 변화시키는 주범으로 지금 접근되고 있으니까 멀지 않았지. 자율자동차로, 전기차로 모든 걸 바꿔버리겠다 하는 어떤 공포를 하듯이 멀지 않은 때 충분히 식량 가지고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은 선진국들이 자기들의 소사육 기반으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이 그걸 본인들이 없애려고 하겠냐고. 큰 산업인데. 그러니까 손대지 않는 거지. 그렇지만 그게 태양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이 본능적인 나아감을 막을 수 없듯이, 온갖 문제투성이인 축산업을
그냥 두겠냐고. 결국엔 엎을 거야. 그게 5년일지 10년일지 획기적으로 20년일지 30년일지 50년일지 뭐 100년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체제는 아니야. 오리진에 대한 궁극으로 다가가려고 노력은 하겠지. 그러니까 덩치, 육량, 육질, 계량, 바블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맛도 있어야 되지만 고기를 먹는 그 현혹된 기름 맛이라기보다 그냥 고기의 어떤 질감, 요리에 어울리는, 물론 구워 먹는 것도 좋고, 자 그런 쪽에서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취향들이 숙성을 시킨다, 연하게 먹는다, 이건 또 방향이 아니고, 이건 저장성과 오히려 저장을 늘려서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로 시작된 개념이니까 이게 그 큰 방향이라기보다는 보완적인 부분인 거고, 가축을 어떻게 할 거냐, 키울 거냐, 한동안 키우겠지. 가축 싹 묻으면서도 계속 키우겠지. 이걸 먹어볼 사람이, 고기를 먹어보는 사람이 다른 건 없겠냐고. 그렇다고 바로 식물로 다 먹는다고 돌리나,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도 보지 않아. 단백질 원이 물론 콩으로 얻을 수도 있겠지. 그래, 그러니까 꼭 그 액면 그대로 먹어야 되느냐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양적인 부분에서 에너지 원으로서 에너지 효과, 칼로리라고 봐야 될지 에너지의 총량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야. 가축으로 에너지 총량을 늘리는 게 가능하다면 가축을 개량해야 되는 거고, 실험실에서 배양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배양육을 키워야 될 거라고. 식물성으로 고기처럼 먹는 개념은 그냥 습관을 바꾸는 개념이기 때문에 논외로 보고, 고기를 먹을 거냐, 질병이든 기후변화든 사료든 물이든 다 문제투성이니까 그냥 싹 버리자. 그럼 고기를 어떻게 섭취할 거냐 라는 대안은 뭘로 만들 거냐. 고기를 반드시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도 좋다, 이제 영양은 충분하다, 근데 보조적으로 먹어야 된다. 질감이든 찢는 거든 사람의 어떤 기본 동물적인 본성 중에 하나, 야성, 야만, 어떤 이런 개념들까지 가져가려면 피맛 아니면은 고기를 찢어 먹어야 된다. 글쎄다. 또 근데 이 원초적인 그런 본성을 반드시 가져가야 되느냐,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진화를 하는 방향에서 볼 때는 원초적인 본성을 강하게 할 수도 있지만 퇴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도 있다는 거고, 야성이나 어떤 그런 욕구는 오히려 에너지 섭취라기보다 습성, 그러니까 대치하거나 싸우거나 하는 어떤 기본적인 그러니까 생존 본능을 키운다라고 보는 쪽으로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식물만 채집해서 먹는 사람들이 유순하다고 본다면 동물을 사냥을 통해서 자란 사람이 강인하고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듯이 그런 야성을 간직하려면 간직해야 되지 않아? 솔직히. 아니, 태양을 향해 나아가면, 아니면 태양계 밖을 향해 나간다고 본다고 해도 그 본성은 유순함이 기반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봐. 켜켜이 쌓인 그 본성의 기본 성질의 60%는 야성이 있어야 되잖아. 야성. 싸울 줄 아는 거. 냉철한 판단. 순간적인 결정. 유순하고 부드러운 어떤 협상 능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정작 맞붙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이 필요한 것처럼, 그럼 결론적으로는 고기를 고기대로 씹어 먹는 걸 해야 된다는 얘기고, 가축을 현재 형태로 집단으로 키우는 건 집단으로 키우는 게 문제냐, 집단에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면 에너지 총량, 그러니까 한 마리가 갖고 있는 고기를 먹으면서 섭취되는 양의 그걸 가져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고기 한 마리 한 점을 먹어도 충분히 배가 부르거나 에너지 섭취가 가능하다라고 볼 때, 그러면 온전히 그러니까 고기를 고기 자체로 연하게 먹는 숙성 기술로 볼 수 있듯이, 고기의 한 점을 어떤 걸 통해서 버퍼링, 증대를 시켜. 이게 가축을 키웠든 배양을 했든 실험실에서 이걸 자라서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술적 요인으로, 와우, 그러니까 이게 유전적인 개량으로 간다면 너무 좋지. 콩 심은데 콩 난다라는 개념처럼. 그러면 오래 걸리지도 않을 수도 있고, 후대 검정을 해서 어느 세월에 에너지 총량을 키우냐고, 거기에 가령 맛까지 어떤 요리의 소스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바탕에서 키워내야 되니까, 얼마나 이런 생각이, 참, 그러니까 이런 시대잖아 지금은.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지만 잘 먹으려고 하는 걸 고민해서 먹듯이 너무 뻔하고 질려버리고 하니까 자주 먹지도 못해. 똑같이 거먹으라고 하면 얼마나 거먹겠어. 그렇다면 자체가 먹으면 에너지 총량을 식습관 개선을 통해서 10조각을 먹던 사람들한테 5조각을, 5조각을, 3조각을, 3조각을 2조각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다면 굴 때 두툼하게 굽는 이 습관이 얇게 소주 한 잔도 한 번에 마시는 것보다 10번을 끊어 마시면 취하는 건데, 같은 양으로 그 기분을 충분히 낼 수 있듯이, 소주를 양을 줄이고 취하려면 잔을 크기를 바꾸면 되듯이, 그럼 몸도 지키고 취기도 느끼고 좋잖아. 사람을 착각하는 거잖아. 많이 먹어야 취한다라는 걸. 그게 아니잖아. 소주를 빨대로 빨아먹으면 그냥 취해버리잖아. 빠는 노력과 힘이 쏠려서, 흡수력도 그렇고. 그러면 고기도 빨대를 꽂아서 빨아먹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씹는 맛이 없잖아. 첫 번째, 고기도 빨대를 꽂아서 먹는다.
예, 이게 가장 적은 고기로 포만감을, 에너지를, 같은 에너지 얻는 방법이지. 그럼 두 번째, 술을 마실 때 잔의 크기를 낮출수록, 양을 줄일수록, 한 점에 먹는 양을 줄일수록 같은 양을 가지고 여러 번, 많이, 자주,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포만감을 느낄 수 있듯이, 이건 식습관이 바뀌는 걸 염두에 둔 거야. 엄지손가락만한 고기 덩어리를 30개 먹어야 배가 불러. 가령 1시간 동안에. 근데 새끼손가락만한 고기를, 그러니까 엄지의 2분의 1 크기지, 이걸 1시간 동안에 30개를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잖아, 지금 내 얘기는. 자, 그렇다면 새끼손가락이 아니라 새끼손가락의 2분의 1 크기의 30개를 1시간에 먹으면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 충분히 에너지를 이미, 왜냐면 나는 배터리가 방전된 게 아니야. 지금 사는 사람들은 배터리가 0%가 아니야. 이미 단백질로 인한 에너지 총량은 꽉 차 있어. 조금씩 조금씩 줄어. 그리고 다시 채우고 다시 채우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만땅이 되고 극한의 어떤 육체 노동을 통해서, 정말 아니면 반복적 운동을 통해서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해줘야 되는 일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비율이, 에너지는 아침, 점심, 저녁에 이 주기적으로 봤을 때 소모되는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먹는 걸로 인했을 때 고기 이 섭취 그 양이 굉장히 적을 거라는 거야. 가정이지. 그러니까 고기의 크기를 줄이고 빈도수를 늘린다. 여기에서 핵심은 그거야. 그게 대안이야, 지금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배양육을 키우든 가축으로 고기를 얻든 어떤 방식을 통하든지 간에 에너지를 섭취하는 그 습관들이 바뀌지 않으면, 스테이크 큰 덩어리를 썰어 먹는 사람들 2덩어리씩, 이거를 한 덩어리도 아니면 반 덩어리를 충분히 먹어도 건강하다, 충분히 충만하다, 에너지가 찼다 라고 느낄 수 있다면, 본인이 느낀다면 굳이 2덩어리를 먹을 필요가 없거든. 미덕이라고 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운동처럼 전 세계 캠페인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런 부분은 고기량을 먹는데 빈도를 늘리자, 크기를 줄이고. 이게 일단 지금 생각했을 때, 예, 그러니까 고기에 환장하는 나라 말고 고기를 골라 먹는, 안 먹어도 되고, 근데 매 끼니에 고기가 빠지지 않는 어떤 이런 나라, 한국 같은 나라의 이상에서 고려해볼 만하다. 근데 고기에 줄여서 빈도수를 늘린다는 게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이건 사실은 구이 개념을 도입한 거거든. 구워 먹는 거. 근데 우리는 요리를 해서 스테이크 2장을 한 장을 반장으로 돌린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먹는 국밥 한 그릇을 막 먹는 그걸 호텔 가서 두부 한 모를 놓고 깨작거리자라는 얘기로 된다는 거거든. 일종의 대비를 한다면. 자,
이론은 그럴듯했는데 실생활에 보면 빈도를 늘린다, 고기의 양을 줄이고. 고기를 떠먹는 스푼, 포크, 고기를 썰어내는 크기, 적정량, 이 모든 걸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레시피, 그러니까 먹는 그 순서를 맞춰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야. 이걸 뭐 연구를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럴 거다라는 가정이 물론 입증이 필요한 일이긴 하겠지만 대체로 그럴 거다라고 보잖아. 그러니까 가설의 답은 현 시국 이 축산업의 현 쌓여있는 문제점을 질병으로 인한 전파, 가축 자체 문제만 아니라 이 가축이 매개가 돼서 사람에게 다시 옮기는 그런 일련의 고리를 끊으려면, 그리고 가축이 먹어치우는 물과 사료의 양들이 어마어마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배설물과 가스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촉진시키고, 이 순환 체계가 우리가 단백질을 얻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미국이라는 어떤 나라의 강대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수출을 통해 육류를 브라질에서 다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이 고리를 끊으려면 고기의 한 그릇에 나오는 고기의 양 자체를 줄여야 되고, 현재 2분의 1 수준으로, 그리고 한 점 한 점 먹는 그 고기를 썰어 먹는 도구 또한 크기가 줄어야 돼. 그리고 그래서 같은 양을 먹는 데 있어서 시간은 같은 시간이 걸리도록 빈도가 늘어나야 돼. 그랬을 때 그 먹는 사람의 에너지 량은, 배터리가 가령 배터리로 예를 든다면 이렇게 조절할 수가 없어. 내 에너지가 50 이하로 떨어졌다면 환장하고 먹겠지. 만약 60이거나 혹은 80, 90%다 이거야. 그렇다면 배고픔의 어떤 신호로 인해서 내가 쓰지 않은, 소모하지 않은, 단지 느낌상 아니면 공복 상태에서 실제 에너지 양을 측정 가능하다면, 지금의 에너지 양을 색깔로 봤을 때 당신은 90%예요 지금 에너지가, 단백질의 양이 90%예요 라는 게 신호로 보여진다면, 눈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이걸 추천하는 거야. 90%면 그러니까 많이 먹을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면 현 크기의 2분의 1의 2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의 크기를 주고 빈도를 늘리는 거지. 포만감은 느껴야 되니까. 그럼 내가 접근 가능한 방법은 뭐야? 이 아이템을 블로그에서 퍼뜨린다, 누구나 써먹을 수 있도록 한다, 혹은 일단 에너지 총량을 찍어야 되는 기술, 단백질, 지금 현재 단백질량, 에너지 소모가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맥주에서 온도 표시를 색깔로 했듯이 사람도 사실은 공복 상태라고 하지만 이 느낌이 이율배반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야. 내가 아침을 먹고 한 일이 없는데 배고파. 한 일은 있지만 어떤 에너지를 썼는지 몰라. 하지만 내가 추구하는 에너지는 그대로일 수 있어, 혹시나. 그리고 혹은
혈류에 돌아다니는 에너지 말고 근육 속에 있는 에너지를 쓰고 있을 수도 있어. 어떤 상태를 바라는지에 따라 정도를 나눠가지고 그게 알맞은 양을 작게 썰어서 빈도를 늘리는 쪽으로 제시를 한다면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축산업을 살리고 사료와 물로부터 질병, 기후변화까지 아우르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사람에게 혹할 수 있는 에너지량을 찍어야 돼. 당신의 공복 상태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신체에 머금고 있는 에너지 양은 몇 프로다. 에너지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그래프상 당신은 지금 90이야. 그러니까 고기 2점만 필요하고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상태일 수 있는 거고, 80이거나 70이거나 60이거나 이 임의의 숫자들이 만약 50이라고 하더라도 다이어트를 하거나 혹은 다이어트를 바라거나 체내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렇다면 섭취를 권장하지 않는 거지. 하지만 총량이 가령 30%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위험할 수 있어. 치명적일 수 있잖아. 그러면 제시를 해야지. 체내 에너지고 다이어트고 다 필요 없고 먹어라. 그 적정선의 유지 레벨이 40이거나 60이거나, 적정선을 그러니까 100으로 가져갈 거냐라는 문제도 또 나오겠네. 에너지가 풀로, 그러니까 100으로 표시해야 사람이 이해하기는 쉽긴 한데, 여기서 또 억측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고, 풀 오버하는 걸 나타내기가 쉽지 않아. 100이 200이 될 수도 있잖아. 많이 먹었으니까 과 에너지 상태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100으로 나타내기는 좀 힘들겠네. 그러니까 비율로 나타내는 부분에서 적정선을 100으로 봤을 때 2배가 될 수 있고 2배 이상이 될 수 있고 그 반이 될 수 있는 데 있어서 이걸 재밌겠네. 에너지 총량이 지금 배터리가 줄듯이 70%야. 시간이 갈수록 줄어. 핸드폰은 뭘 쓰면 쓸수록 많이 줄잖아. 이처럼 사람도 에너지가 줄어. 계속 가만히 있어도 줄잖아. 이걸 나타낸다는 거 아니야. 배터리 비율처럼 색깔로. 그랬을 때 혹시 지금은 단백질 요소로 보고 있지만 이 측정기가 있을 것 같다. 왠지 에너지 밸런스.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종합적으로 해서 신체 어떤 걸 다 뒤집어 가지고 헤집어 가지고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라, 딱 봐도 배고픈 사람이고 실제 체내에 에너지량이 어떤지, 그 체질, 그 사람, 그 형태, 유형, 인종, 아니면 사실은 이게 좀 또,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종의 차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흑인, 백인, 황인에 대한 유전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변수들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하지만 그거보다는 환경적인 부분들, 나는 2덩어리를 먹어야 풀이 찼어. 에너지를 100으로 본다는 거야. 공복감 때문에. 그거를 한 덩어리를 줄여. 공복감을 느끼겠잖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절대 기준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종, 성, 어떤 이전에 먹었든 안 먹었든 그런 거 상관없이 혈류에 피 속에 있는 혹은 체내 근육 내에 있는 그 에너지량이 합산이 돼서
각각의 어느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들이 합산돼서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 효과는 사실 가시적인 부분이고, 가시적인 효과로 사람들의 습관을 바꾼다라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하나의 아이디어가 정말, 그래, 그냥 불현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 먹는 건 온도를 따지고 종류를 따지고 하는데, 정작 본인의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가 뭔지, 단백질인지 지방인지 채소인지 비타민인지 이걸 모른다라는 게 더 웃기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쉽게 변하겠냐라는 걸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계속 먹고 소비하고 있어. 이걸 배터리처럼 시각화하자는 거잖아. 그래서 그 에너지로 보여주는 것이 시각적으로 나타냈을 때, 그 처방과 요리와 방법에서 고기는 일단 방향은 크기를 줄이고 빈도를 늘린다. 요리를 먹는 도구조차 줄인다. 이 개념을 같이 합산한다면 좋겠다. 왜 얘기가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다만, 그러니까 사는 게 뭐 별거 있나. 기분이 나쁘다가도 좋을 때가 있는 거고. 되겠지. 비교하지 마라. 자기 자신을 그대로 봐라. 못난 거, 부족한 거, 미흡한 걸 먼저 인정하고, 잘난 거, 돋보이는 거, 그냥 해도 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추려라 이거지.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장점으로 승부를 거는 거지. 공부를 할 때도 집중을 잘하면 집중으로 승부하는 거지. 집중이 안 되는 사람한테 집중을 승부하는 거 말이 안 되니까. 만약 영록이는 집중을 잘한다, 마음만 먹으면 의지를 세우면 잘한다, 의지를 세우면 되는 거고, 영탁이는 의지 세기가 어려워, 가령. 근데 하고는 싶어, 하고 싶다, 의지는 세우기 어렵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건 떠나, 이건 버려. 일단 동기부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를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게 이렇게 일어나는 게 싫으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바꾸면 되는 거야. 게임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소개가 됐잖아. 재밌게 하는 거지. 재밌게. 학습이 어려웠거나 까다롭거나 무한 반복처럼 느껴질 필요 없어. 알만한 건 몇 개 안 돼. 핵심은 몇 개 안 돼. 그게 문제로 나오고 문제 다양성으로 접근하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지. 사실은 개념들, 이론들은 그냥 하나씩이잖아. 다 이해했느냐를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접근하는 거지. 사실상 그러니까 영탁이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재미의 문제라면 재밌게 해. 재밌게 그러면 돼. 시영이는 지금 둘 다 갈림길에 있는데 가능하면 재밌게 하는 게 좋겠지? 미션을 자기가 게임처럼 마인크래프트 깔아주세요를 어릴 때부터 내 얘기했듯이 영어 웹을 깔고 레벨을 올리고 그런 재미를 가지란 말이야. 갖자는 거지. 그래. 일단 그렇게 보자고. 가장 좋은 답안은 그거잖아. 내 스스로에 대한 부족한 점과 장점을 가지고 장점을 줄인 다음에 장점으로 나아가면서 부족한 걸 줄이고 보완하면 뭔들 못하겠느냐.
나이 20이 되면 의지를 세워. 입지의 나이 아니야. 의지를 세운다. 뜻을 세운다. 방향을 정한다. 나의 자아를 형성한다. 가치관을 세운다. 이런 나이. 정말 부러운 나이. 나이 48도 좋다. 근데 이 괴리감, 갭이 있어. 내가 보는 내 나이는 지금 48이라고 보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게 이 갭이지. 굉장히 젊거든, 마음이. 어떻게 보면 몸이 따라가지를 않아서 그렇지 뭐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나이. 어떻게 보면 30? 무모함도 있고 엉뚱하고 당황스러운 행동들을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굳이 그 나이에, 육체적 나이에 맞게 살 필요는 없다. 늙어 다시 어려지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듯이, 퇴화, 기능들의 저하는 당연하게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줄일 거란 말이야. 깊이 있는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상을 소통하고 얘기하고 느끼는 거, 자극적인 부분들이 좀 더 본능적인 부분으로 돌아간다는 거잖아. 한 시간 내에 앉아가지고 깊이 있게 파고들고 분석하는 시간들을 보낸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그걸 대비해서 지금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시기는 어차피 온다. 그런 시기에 대해서 가장 좋은 건 가능한 한 동심의 마음, 어린 마음. 그렇다고 상처 입기 쉽고 감정적이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감정은 풍성하게, 행복감은 감성에서 비롯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와우, 47분. 와, 내 나이만큼만 합시다. 35초야. 48에 48분의 의미를 부여하고, 오늘에 대한 주제는 영록이 영탁이 한 아내, 그리고 나, 시영이, 삶, 축산업, 삶의 방향, 바라본 태도. 오! 그레이. 지금 시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자세, 포인트. 그래서 제목은 뭐라고 할까? 48에 48분간의 관전 포인트? 뭐 제목은 좀 더 고민해보자. 좋다. 네 바퀴 48분을 돌았으니 운동장을 네 바퀴 뛰고 가겠습니다. 충주 숙소로. See ya.